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화와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한 권의 책처럼 예상치 못한 장에서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하지요. 제 이름은 윤미경. 올해로 58살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남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 청포에 미경의 책방이라는 작은 서점을 연 것이죠. 40년 동안 중학교 국어 교사로 지내다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미경 씨, 여기 커피 한 잔 더 갖다 드릴게요. 책방 옆 카페 주인 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손님은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려 했죠. 감사해요, 정 씨. 오늘도 한가하네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동네가 원래 그래요. 겨울이 되면 관광객들도 줄고, 하지만 봄이 오면 달라질 거예요. 정 씨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문득 제가 너무 무모한 꿈을 꾼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30년 살다가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와 책방을 열다니 미친 짓이었을까요?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 태우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2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어느 날 아침 그렇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샤워실에서 쓰러진 그를 발견했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딸 지은이는 이미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 후였고 아들 준호도 직장 때문에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텅 빈 아파트에 혼자 남겨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여기 부산으로 오세요. 준호의 제안도 있었지만 저는 몇 달간의 고민 끝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남해안의 작은 마을 청포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그러나 현실의 압박 속에서 접어두었던 나만의 작은 책방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직금과 보험금, 그리고 서울 아파트를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바다가 보이는 작은 2층 건물을 샀습니다. 1층은 책방, 2층은 제가 살 공간으로 꾸몄죠. 이제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 푸른 광활함이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더 큰 외로움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11월에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책방에는 손님이 없어서 저는 창가에 앉아 새로 들여온 책들의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비에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책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차림새와 지적인 인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책을 찾으세요? 저도 모르게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의 편안한 미소 때문이었을까요? 특별히 찾는 책은 없습니다. 그냥 비를 피하려던 참이었는데 운 좋게 책방을 발견했네요. 그는 천천히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래 하셨나요? 아니요. 한 달 조금 넘었어요. 아직 초보 서점 주인이랍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둘 다 이 마을에선 새 사람이네요. 저는 이제 막 이사 왔거든요. 조금 늦은 귀촌이라고 할까요? 그의 이름은 강성민. 서울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다 올해 초 은퇴하고 이 마을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다고 했죠. 미경의 책방. 주인분 이름이 미경이신가요? 네, 윤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윤미경 씨. 앞으로 자주 들르겠습니다. 그날 성민 씨는 한 권의 책을 샀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죠. 문을 나서며 그가 말했습니다. 비가 그치면 저쪽 해변가를 따라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가끔 저도 그 길을 걷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의 제안에 그저 미소로 답했지만 창밖으로 그가 떠나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손님이 왔다는 반가움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성민 씨는 자주 책방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책을 사러, 때로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오곤 했죠. 그의 방문이 제게는 작은 일상의 기쁨이 되어갔습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미경 씨. 정민 씨는 책장 앞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읽고 감명 깊었던 소설 한 권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어떠세요?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오는 변화와 성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완벽한 선택이네요. 당신의 안목이 늘 감탄스러워요. 정민 씨와의 대화는 언제나 책에서 시작해 인생, 철학, 그리고 각자의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문학 교수였기에 책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민 씨가 제안했습니다. 미경 씨, 이 책방에서 작은 북클럽을 열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도 초대하고 매주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는. 북클럽이요? 네, 제가 대학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했던 활동인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책을 통해 교류하기 원해요. 특히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더욱 그럴 거예요. 그의 제안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죠. 내가 과연 그런 모임을 이끌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올까?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그치고 달이 떠오를 무렵 저는 성민 씨의 제안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잠을 이루지 못하던 저는 결국 해변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다는 달빛 아래 잔잔히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걷다가 멀리 벤치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성민 씨였습니다. 그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 씨, 이런 시간에 산책을 나오셨군요. 네, 잠이 오지 않아서. 성민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이렇게 바다를 보면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북클럽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솔직히 좀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어쩌나 내가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요. 정민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새로운 시작은 항상 두렵죠. 저도 은퇴하고 이곳에 온다는 결정을 내릴 때 많이 망설였어요. 40년 동안 살던 서울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건. 그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불안과 기대를 안고 이곳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 씨, 당신은 이미 가장 큰 용기를 냈어요. 이 책방을 열었잖아요. 북클럽은 그저 또 하나의 작은 도전일 뿐이에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책은 제가 골라도 될까요? 정민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교수님의 첫 번째 과제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고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북클럽 모임에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민 씨가 직접 이 마을의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고 입소문이 퍼졌던 모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집 대성당입니다. 정민 씨가 북클럽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교수 생활에서 묻어나는 자신감과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에서 차와 간식을 준비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경 씨도 이리 와서 함께 하세요. 이건 당신의 책방이니까요. 정민 씨의 초대에 조금 쑥스러웠지만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국어 교사 생활이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경의 책방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요일 저녁의 북클럽은 마을의 문화 행사가 되었고 점차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읽기 시간도 생겼고 지역 작가들의 작은 낭독회도 열렸습니다. 책방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경 씨,
당신이 이 마을에 가져온 변화가 놀라워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책방이 아니라 마을의 중심이 되었어요. 정민 씨의 말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건 모두 성민 씨 덕분이에요. 성민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손님 없는 책방에서 혼자 책만 읽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미경 씨의 따뜻함과 열정이 만든 기적이에요.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이죠.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그저 인생의 또 다른 장이 펼쳐진 것일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책방 앞 작은 정원에는 제가 심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바다도 더 푸르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라 책방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정민 씨와 저는 아침 일찍 만나 해변을 따라 긴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가운데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경 씨, 사실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정민 씨의 진지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실은 제 아들이 제안을 해왔어요. 미국에서 함께 살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민 씨가 떠난다니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로 했나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사실 미경 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어요. 그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망설임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건 중요하니까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이 마을, 이 책방,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을 만난 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당신을 생각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그의 고백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서둘러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해서. 그리고 미국행을 결정하기 전에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우리는 다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왔고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책방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용기를 내어 성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제 손을 꼭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성민 씨를 생각해요. 매일. 하지만 두려웠어요.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알아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책방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같은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따뜻함을 발견했습니다. 정민 씨, 미국 가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 함께. 말을 끝맺기도 전에 성민 씨는 살며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안식처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미경의 책방은 미경과 성민의 책방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 함께 책방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북클럽은 더 커졌고 지역 학생들을 위한 문학 수업도 열게 되었죠. 가끔 지은이와 준호가 방문하기도 하고 성민 씨의 아들도 가족과 함께 휴가 때 찾아옵니다. 처음엔 자녀들도 놀랐지만 지금은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어요. 이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처럼 매 장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뜻밖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루어지죠. 58세에 시작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충만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성민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저녁 시간이 지금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과 꿈,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쁨을 매일 감사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든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책방일 수도, 예상치 못한 만남일 수도,
혹은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페이지를 넘길 용기를 갖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책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